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JP 이렇게 처신하라. 위기를 맞은 사촌 처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 환경 쪽에 한 말씀씩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건 뭘 것 같습니까? 2인자에게 JP가 어떻게 처신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잘 아시니까 한번. 아유, 2인자로서 처신하신 건 JP가 기본 모델 아닙니까? 모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했지. 그리고 이제 JP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동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1인자, 2인자지만 사실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 사이에 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외유 같은 게 왜 나왔겠습니까? 공동 창업자지만 거기에 이제 1인 지분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에 불편하니까 내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살아남아가 쭉 해왔는데 2인자로서 처신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번에 이완구 총리한테도 저는 전해줬다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완구 총리에게 이제 입을 다물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할 말 있으면 조용히 건의 드려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끔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겠다. 잘못한다, 잘한다고 비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이제 일체히 입에 담지 말라. 저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언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직언하겠다, 나 했다 이 말을 밖에 하지 말라는 예.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주연과 조연은 역할이 다릅니다. 예. 주연은 주연으로서 역할이 있고 조연은 조연으로서 역할이 있거든요. 야구로 따진다면은 감독 밑에 수석 코치가 있어요. 예. 근데 감독이 지금 막 경기가 엑사이드해지면은 못 보는 게 있어요. 예. 그럴 때 조용히 가서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선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판단은 감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감독님 지금 투수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조언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봐서는 지금 투수를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해주고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사실은 예. 보면은 이완구 총리가 안 그래도 뭐 저 대통령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 예. 저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JP가 하신 말씀은 2인자들은 절대 자기 장사 하지 말라는 아, 얘기입니다. 자기 장사를 하지 마라. 예, 왜냐니까 아까도 그 JP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또 밖에 나와서 내가 대통령한테 내가 직언을 했단 말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자기 장사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정관종에 보면 위징이라는 그야말로 역사상 중국 역사 가장 위대한 예. 그야말로 충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직접 간언하게 이렇게 간언합니다. 폐하, 제가 충신이 되지 말고 양신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충신이라는 것이 듣기 좋아서 충신이지. 아, 폐하 아니 되옵니다. 해놓고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한테 내가 폐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폐하가 우둔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폐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신이란 뭐냐 하니까 아까 JP 말씀대로 할 말이 있더라도 조용히 가서 그렇지. 영린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 안 상하게 1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용조용해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드리고 바깥에 입을 딱 다물어야지. 이른바 보면 대부분 2인자들이 자기가 다음 후계 구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장사를 하거든요. 자기 장사했다. 들이 받지 않습니까? 대표 중에 들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장사하지 마라 하는 것이 JP가 까마득한 후배인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에게 한 충언입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이완구 총리가 나 직언하겠다 하고 할 수 있다. 좀 밖에서 떠들었습니까? 떠들었죠. 처음에 떠들었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 중에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저 같은 사람들은 보는 게 이게 대통령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고 예. 누군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가 강렬하게 있을 때 결국은 이완구 총리를 지명하면서 직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다음에 총리도 이완구 총리 내비정자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예. 그러고 나면 직접 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원래 그게 청와대가 짰던 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흠이 좀 이완구 총리에게 좀 났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의 처신의 문제는 방금 황태순 위원님이 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적절한 거고. 자기 장사하지 말고. 예. 예. 근데 이제 국민이 봤을 때는
공개적이건 조용히건 뭐 어떤 방식이 됐든 분명히 해야 될 얘기는 대통령께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조용히라도 과연 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측근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여인 정도 될 거예요. 뭐 당대표, 원내대표,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핵심 측근 한 10여인 중에서 정말로 대통령께 해야 될 말을 조용조용이라도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보기에 이제 입을 다물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그 현장에서 그 말씀했어요. 내가 이완구 총리를 정치권에 이렇게 입문시켰다. 쉽게 말하면 원인 제공자가 앞다 서비스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 직접 지금 물어보셨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셨죠. 옆에 계셨잖아요. 물어봤죠. 아. 저거 이 신문에 난 걸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이제 2인자로서 처신을 하되 직언을 하고 와서 신문기자들한테서나 대통령한테 직언했다고 떠들고 자랑하지 말라는 그 기자들한테. 말씀이에요. 그걸 풀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는 내가 정치권에 왔는데 여기서 JP 김종필 전 총리가 네, 본인이 이완구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현 총리를 과거 처음에 그 정치권에 진입을 시켰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완구 총리가 제2인자로서 잘 하게 되면은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30몇 %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좀 올라갈 수 있으면 거기서 덕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당신도 덕을 봐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무슨 감이야.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면 덕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그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대통령쯤 되면 자기 통치관이나 자기 의사가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자기 분명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있고. 예. 근데 문제는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 대통령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부하는 밑에 가서 이거 대통령님 생각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반드시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감히 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못하면서 밖에 가서 들고 밖에 가서 떤다기보다도 그냥 아예 아무 얘기 못하고 딴 사람 아랫 사람한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적으로 대통령이나 윗분이 굉장히 기분 좋을 때 가서 슬쩍 끼워 넣기로 해가지고 이거 기분 좋은 일 보고 하면서 이건 근데 이 김에 조금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끼워 넣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어쨌든 이 중간 핵심 간부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의 상은 뭐냐면 대통령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분명히 가서 하실 말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해주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희망이죠. 그런데 하여튼 뭐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예. 입을 다물고 예. 이게 보면은 사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97년 초에 당시 신한국당의 대권 구룡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한동, 박찬종, 그 이홍구, 이수석 그분들이 바깥에서 다 자기 장사예요. 내가 이번에 대통령까지 직언할 것이다고. 근데 문제는 가면 직언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무도 안 했다.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장사하지 말고 보면 정말로 보면 총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뭡니까? 수석 참모예요. 대통령 중심자에서 국무총리라는 건 장관 중에 선임 장관이고 참모 중에 수석. 장관이 뭡니까 영어로? 세크레터리의 비서예요. 비서 중에 수석 비서입니다. 수석 비서라면은 그것이 보면은 자기 장사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김경진 변호사 말씀대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 뚜렷한 역사관이 있고 심지어는 예. 3년 차쯤 되면요 대부분 역대 대통령 다 역사하고 대화합니다. 참모들하고 대화 안 합니다. 역사와 대화. 역사와 대화하고 지금 비록 그 우리 배 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역사와 대화를 갖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늘 너희들 나중에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난 역사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독재자 소리 듣지만은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갖다 예를 들어서 2인자인 총리나 비서실장이 갖다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듣고 괜히 화만 돋굽니다. 그래갖고 예. 일이 안 되는 거니까 그 JP는 이제 나이 90이시잖아요. 이분이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50여 년의 정치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결국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바로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갖다가 그야말로 제대로 중심을 잡게 해주는 데는 그렇게 우격다짐 내지는 들이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잘 되는 길을 택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완으로 그렇군요. 너는 내가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이니까 원래 입문은 물론 신한국당으로 했습니다만은 자민연대로 대변인을 예. 픽업을 하거든요. 네가 잘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3년 후에 2년 후에 큰 꿈도 한번 꾸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정말 충원 어린 말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인자는 그렇고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권 후보에 대해서는 김무성도 대권 후보 여러 대권 후보에 대해서는 도와드리면 반대 급부가 있을 거다. 여당
당 대표 대권 후보는 대통령에게 뭐 이를테면 반기를 들지 않아야 대권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도 있죠. 지금 당정청 대화가 이제 강조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소통을 잘해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올라갑니다만 집권당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집권당도 야당하고 지금 엇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런 그 함축된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박 대통령 그 정상이 그냥 외롭고 괴롭고 왔다 갔다 붙일 데도 없는 그런 고독한 자리인데 잘 좀 도와드립시오. 도와드리면은 반대급부가 있을 거예요. 예, 저희에게 도와주면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요.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다. 이러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도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공동 운명체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만 김무성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든지 말든지 유의미한 대권 후보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당 내부에서 대통령 눈밖에 났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벌써 뭐 반기문 얘기 친박계 내부에서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 이외에 다른 사람을 픽업해서 대선 후보로 굳이 세우려면 못 세울 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절대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하고 척을 지지는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마 그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대통령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을 못하게는 내가 할 수 있다. 예,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김종필 전 총리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김무성 대표에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선 가족은 뭐 이제 박지만 씨도 있고 있지만 결혼을 안 하신 분 아니에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잖아요. 권력을 아시는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아시니까 그 성격에 맞는 그런 조언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때면 드는데. 잘못하다가 척지면 정말 곤란해질 거다. 뭐 이런 그런 거죠.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완구 국무총리도 2인자지만 김무성도 당에서는 2인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김종필 총리의 말씀이 굉장히 뜻있는 말씀이라고. 물론 반대급부가 있다면 이 무슨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나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최근에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 보면 증세 없는 복지 문제 갖고 대통령한테 딜이 받아버렸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예,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꼭 속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얘기해버렸죠. 국민을 갖다 기망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대통령 딜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 이완구 총리한테 한 얘기나 김무성 대표에게 한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에서 윗사람들이 받는다고 너 커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용한 가운데 보조하고 그야말로 공동 운명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함께 꾸려나가야지. 흔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너 자기 장사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 들이받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갖다가 김무성 대표 또 그 자리에는 안고 나중에 오셨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한테도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 본인이 2인자로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처세의 느낌을 후대에게 전해준 것은 분명하나 예. 또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사내에 극명한 이미지 대비가 있어요. 보면 유승민 저 사람은 지도적 감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일단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예. 저 사람은 이게 뭔가 집권을 했을 때는 자기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자 그럼 김무성 당대표 저 양반은 가다가 조금 있으면 물팍 확 끓고 결국은 본인 말대로 꼬랑지 확 내리고 그럼 저 양반이 과연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가 갸우뚱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장사로 어떻게 보면 이 난국을 돌파해내갈 만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확 만들어 가느냐. 방금 지금 말씀하신 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정말로 이분하고 이렇게 잘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냥 구렁이 담동가서 슬그머니 편한 길을 갈 수 있느냐. 근데 국민들이 마지막 순간에 대선 후보감으로 딱 점지를 하고 찍을 때는 분명한 자기 이미지를 갖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러면
도와드리면 반대급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통령한테 대통령 도와드리면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눈밖에 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항상 꼬리 내리고 대통령 뜻만 순종하고 맹종하는 사람이 과연 지도자감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은 상황. 김무성 대표 요즘 들이받았는데. 아, 그런데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보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는 과정을 보면 그게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같은 2010년 6월 29일 날 박근혜 당시 의원은 직접 마이크를 갖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잡고 세종시 수정안 안 된다라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들이받습니다. 그때 아마 극도로 MB 대통령은 극도로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6월 29일 이후에 보면 세종시 수정안이 이제 부결되고 뭐 그 무렵에 보면 이제 정운찬 총리 그만두고 뭐 김태호 이제 그 총리 후보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MB 입장에서 좋다 두고 보자. 그런데 그때 마침 보니까 임태희 비서실장, 그다음에 좀 JP 사실 이제 역할 지금 우리 상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진석 예. 당시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MB 대통령 갖다 설득해서 2010년 8월 21일 날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서 1시간 반 대화를 나누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21일 이후 2012년 1월 비대위원장 될 때까지 1년 한 반 정도는 역대 MB하고 박근혜 두 사람 허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아까 우리 하일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척조하고 대통령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 당대표가 집권당에서. 그러니까 허니문 1년 반의 허니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집권 여당의 총체적인 지원하에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정치권 거죠. 얘기를 해봤는데 가족 얘기 누구겠습니까? 박지만 이지 회장이겠죠? 네. 가족에 대해서는 JP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지만 이지 회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배병희 대표님 말씀하신 배병희 말씀이죠? 대표님 말씀하신 거 왜 아니에요? 청와대 박지만 회장 못 오게 하냐라고 했더니 JP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를 배 대표님한테 한 거죠. 글쎄 그러시대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딱해요. 예. 대통령이 지금 혼몸으로 청와대에 가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막 뭐 불통 이미지만 자꾸 쌓여가고 있는데 동생들도 가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다고 그 비정상 아니야 하니까 JP가 또 말기시대 그게 그만한 사연이 있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 대통령이 독신에다가 혼자 계시잖아요. 예. 만기 칠남이라고 막 비판했었는데 그럼 난 뭐 하란 말이야. 퇴근하면은 집무실에서 숙소로 가면 퇴근인데 퇴근하면 그럼 뭐 보고서도 읽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나면 또 만기 칠남이라고 그러니 말이야. 그 얼마나 딱해. 그래서 그럴 때 가족들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싶은데 그렇게 못 하시대. 근데 아까 우리 황태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야구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투수를 바꿔서 쳤어. 예? 예. 근데 우리가 내려가서 물어봐요. 야, 아까 그거 조금 더 던지게 하지 왜 바꿨냐 했더니 정말 제대로 된 코치는 제가 바꾸자고 우겨가지고 잘못돼서 감독님에게 정말 죄송해요. 예.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박근혜 코치가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 부인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아, 주문하셨구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저께 예. 안 와서 예. 원래 사촌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사촌 상에 갑니까? 가족이잖아요. 아, 가족이다. 아니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촌 박영옥 여사를 문상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 JP를 문상하는 JP를 위문해주는 그런 JP도 국가 원로시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JP는 지금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하고 혁명을 같이 했던 저겁니다. 예. 사촌 언니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동업자입니까? 어느 게 더 무게가 실립니까? 저는 아버지의 동업자라는 쪽에 더 무게가 아버지의 동업자다. 예. 아니 실리는데요. 역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가 지도자라든가 사회 원로분들이 세상을 베리셨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조문을 하십니다. 대통령이 꼭 무슨 외국 국가 원수가 돌아가셔야만 조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도 뭐 김수환 추기경 선종하셨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에 뭐 한경진 목사님 이런 사회 원로 종교계 원로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꼭 대통령이 직접 문상을 하시는데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직 무슨 국무총리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로지 않습니까? 원로다. 오늘 만약에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지만 네.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뭐 위로를 받고 나서 와줘서 고맙다 그 얘기 말고도 더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뭐 만약에 가셨다면은 두 분만이 아마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친 상태에서 두 분만 한 20, 30분 정도 대화를
한 10여 분,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시겠죠. 대화 나누시게 되면은 아마 JP 같은 경우는 아마 역대 우리나라 최고 어떻게 예. 보면 그 경륜이 깊으신 분이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 그 감사하다는 조문 와서 감사하다는 뜻 외에도 이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사실 지금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 예. 봐서는 이때 한두 마디에 우리 저 하일성 선생님 계십니다만은 마치 뭐 위기에 빠져 원 포인트 그 레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원 포인트 레슨을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 내용을 보니까 결국 김종필 전 총리가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이 나가시는데 배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휠체어를 타고. 배웅까지 했습니까? 배웅은 JP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심은 호랑입니다. 이렇게 소통하시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확 이미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예. 저 JP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원포인트 레슨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느끼시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예. 느끼시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말씀을 하셨겠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방문해 준 거에 대해서 저 아내를 잃은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던 그 마음인데 정치적인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아예 전혀 하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 그런 정도로 가지 위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 순간, 그 순간 대화가 어떻게 풀릴지 이제 예.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JP 총리께서는 아마 예. 이제 대통령께 조금 시간이나 공간이 난다면 몇 말씀 하고 싶은 아마 생각이 있으실 터인데 대통령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만큼 머무를 수 있을지 같이 예. 따로 있다면 틀림없이 얘기가 오갔을 거고 아마 일정이 바쁘셨다면 그럴 기회가 없었고. 근데 JP와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빈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 예, 조금 입으셨고요. 조금 전에 거죠. 아니 지금 아 이 지금 시간이 아닌데 바로 아니 20분 전, 10분 전 지금 바로 지금 공개된 겁니다. 오늘 지금 공개된 거죠? 예, 지금 아, 20분 전 예, 상황이네요. 20분 전 상황인데 김종필 전 총리 부인 박영희 여사 빈소에 조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분은 박영희 여사가 좀 닮았네요. 예. 예. 해석자 없이 장녀와 대화했다. 저 자리는 순수히 가족 간의 위로를 주고받는 자리 JP 장녀는 이제 예리 씨죠. 예리 씨인데 예. 저 뭐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갑이든 한 살 많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보면 예.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예, 조카. 조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영옥 여사하고 여기 저 흥부네. 흥부대죠? 형부. 한병기 한병기 전 대사하고 대사. 뒤에 있는 분이 박준홍. 조영직 의원. 예, 조영직 의원이 지금 보면 어제도 예, 운정의 사무총장이죠. 아, 문재인 삼성. 운정의 사무총장 조영직 전 의원이고 예, 예. 또 양경재 의원 아닌가 모르겠네요. JP와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 아니에요? 불가은 불가원이죠. 아유, 애정 관계가 쌓여 있죠. 애정이 있습니다. 애증. 애증. 예, 아니, 그렇죠. 사랑하고 전에 추구하고. 저 박근혜 저 의원하고 MB하고 저 할 때도 MB 지원했지 박근혜 지원 안 했어요. 조윤선 수석 같이 따라가고 갔었고요. 예. 남대우 총리 후에 처음입니다. 예. 글쎄 배석자 없이 두 분이 만나셨다면은 그러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JP께서 좋은 덕담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이렇게 많지 않으시고 또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은 뭔가는 한 말씀 정도는 예. 하시지 않았겠냐 저는 싶은데요. 저는 앞서고 배병유 대표님께서 어제도 보니까 그 이지 박지원 회장 그분이 놓고 딸인가요? 좀 딸로 보이는데. 예리 씨, 맞습니다. 예, 예리 씨 맞네요. 예, 박용 여사, 김종필 총리의 딸과 예. 손을 잡는 모습이었고요. 바로 뒤에 조윤선 정무수석. 그다음에 저 정진석 저 전국회 사무총장이죠. 예. 전 사무총장. 이제 아까 예. 우리 배병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박지원 회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게 보면 사실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원 회장에 대해서 보면은 그 청와대 얼씬도 못하게 한다. 예. 공개적으로. 예. 그다음에 바보같이 뭐 박지만이라고 꼭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은 누가 듣더라도 바보같이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매몰차게 들렸다는 거죠. 그거는 저 지지율 오히려 감점이에요. 감점이었죠. 그래서 아마 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JP가 같으면 어제 설날 같은 날 뭐 세연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가 손자가 되죠. 네. 그 박지만 회장의 지금 맏아들 그 세연이가 예를 들어서 자유에서 자기 고모하고 같이 뛰어노는 모습 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넉넉하고 예. 보기가 좋겠습니까? 아마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가장 가족적인 이야기면서도
정치적으로 함의가 깊은 함의가 얘기죠. 깊은. 보겠습니다. 지금 조문을 하러 오신 대통령에 대해서 김종필 전 총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피 처신 관련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는 허업이다 이 얘기를 오래 했고요.